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사자세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이 1.5%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 역시나 2,640선을 넘어섰습니다.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오늘은 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특히나 강했는데요.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도 보였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고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도 다수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PPI 둔화하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고요.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대, 엔비디아는 6.5%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주도 역시나 함께 올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무난하게 1, 2%대 상승권을 장 막판까지 유지를 해줬고요. 소부장단에서도 장대 양봉을 그려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교육부가 이제 늘봄 학교를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2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곧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정상 수업에서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교육부의 입장인데요. 오늘 비대면 등 교육주들이 장 막판 들어 좋았습니다. 메가MD를 필두로 이 교육주들 2시 반 들어서 슈팅이 나왔는데요. 교육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엮여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이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과의 일본 합작 법인의 전량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일본 IP를 활용해서 글로벌형 드라마를 제작하겠다라는 포부를 원래 갖고는 있었는데 뚜렷한 성과를 여태 내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네이버 웹툰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공모가 대비 절반가량 이렇게 주가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2분기 어닝 쇼크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네, 4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습니다. 내일 우리 국내 증시는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좀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어떤 이슈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우리 시장이 휴장을 하는데 이제 좀 발 뻗고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번 주 3거래일 동안 뭐 이후에 어쨌든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반등들을 주었는데 역시 2%가 부족합니다. 외국인들의 어떠한 현선물 쪽에서의 적극적인 매매가 나타나질 못하고 네.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어저께밤에 바로 이제 PPI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시장이 이제 미국도 그렇고 좋은 그런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증폭이 되는 이러한 요인이 작용이 됐지만 오늘 밤부터 해서도 또 계속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저희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주시죠. 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젠슨 황 엔비디아인데요. 제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110를 넘어섰습니다. 좀 긍정적인 좀 시그널로 보이는데 사실 젠슨 황 지분 매각 등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었고 좀 최근 들어서 하락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점점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우리 시장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엔비디아가 110불대로 올라서주는 이러한 모습들도 작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계속 월가에서도 28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앞두고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내일 하루 쉽니다마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 우리 IT 쪽들, 반도체 쪽들 같이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8월 28일 날이죠. 이제 우리는 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인데 네. 엔비디아는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이 실적을 발표하는 이제 편의상 2분기 실적이라고 이제 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반등을 할 때 탑픽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바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반등의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이 친구들이 뭐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UBS에서도 투자 등급을 매수로 그리고 목표가도 $150로 상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월가의 애널리스트 61명 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47명이 77%가 매수다. 그리고 비중 확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뭐 보유다, 홀딩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비중 확대도 9명. 그리고 매도다 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리 실적을 발표한 뭐 메가라든가 또 MS라든가 구글, 아마존 뭐 여러 논란도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를 안 해서 뒤처지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네. 소위 말하는 투자를 하기 위한 자본 지출을 여러 가지 야 니네들 수익도 지금 안 나고 있잖아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자본 지출을 확대한다라는 이런 발표. 결국은 저 얘기는 뭐겠습니까? 누구한테 주문을 넣겠다는 얘기겠어요?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TSMC도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매출도 40% 이상 급증을 했고 네. 또 향후 가이던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다란 말이죠. 이미 오더를 다 받아놓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은 엔비디아는 계속 이들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이런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한다든가 투자 의견 매수 비중 확대로 높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불거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성능 AI 칩 블랙웰이라고도 우리가 네. 얘기하고 또 뭐 플랫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뭐 생산 지연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해소될 문제고 내년이 중요한 포인트다.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엔비디아의 어떠한 그 추가적인 급락에 따른 저점은 이제 다 왔고 네.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가주느냐. 단기적으로는 이 120달러를 안착해주고 돌파해주는 게 일차적인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잠깐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차트를 30분 봉으로 우리가 한번 세분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보시면요. 지난 6월 20일 날 140불을 기점으로 해서 91불까지 35%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118불과 120불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들이 지난번 구간에서도 한번 하락을 할 때 이 118불을 저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130불대로 넘어오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계속 하방을 잡아주면서 버티는 듯 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대반등을 주는 모습에서도 120불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 지지받아야 될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 91불 저점대에서 한 15% 이상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 속에서 120불이 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밑에 하단부는 현재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105불에서부터 110불 정도에서는 강한 하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엔비디아를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110불대 이하라든가 100불 초반에서는 매수의 관점이고, 120불이 지지가 되느냐 또는 저항으로 작용이 되느냐, 이 포인트가 결과적으로는 28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 속에 또는 그 이후에 주가의 행보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거와 연동돼서 우리 단기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IT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 쪽들도 같이 좀 춤을 추는 그런 행보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저점은 잡았다. 이제는 120달러 돌파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8월 28일이면 정확하게 2주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충족할까요? 네, 시장 예상치도 사실은 좀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예상 가이던스를 예시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280억 달러. 그러니까 1분기에는 260억 4천만 달러였는데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최소한도 8% 이상 증가가 되는 매출이 나와준다라면 선방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못 미치면 시장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80억 달러 이상이 나와주는데 얼마나 더 나와주느냐,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제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EPS가 1분기가 6.12달러였는데요. 2분기에는 10대 1 액면 분할을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6.403달러. 그러니까 0.640달러가 된다라면 우리가 우려했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완화가 되는 네.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거보다도 더 높게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역시 가비디아야 하면서 네. 뭔가 환호를 하고 하반기를 향한 또 질주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저도 사실은 제 여식이 엔비디아를 갖고 있습니다만 네. 말로는 그냥 계속 홀딩이야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가이던스 280억 달러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3분기 가이던스까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HBM3 주문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국내 반도체 쪽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전망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살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 특히 이제 디램 가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거의 주 단위로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대비 이제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좀 면이 섰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4분기 전체 디램 매출에서 HBM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20% 그리고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40% 이상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HBM3 최첨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문량이 전체 HBM 물량의 60% 이상으로 이제 네.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신제품 블랙 플랫폼에서 HBM3 8단 그리고 12단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속적으로 물량들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이 HBM3 이 제품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HBM에서 80에서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사양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가격이 되겠죠.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의리긴 하지만 독과점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계속 삼성전자가 빨리 등장을 해서 둘이 좀 가격 경쟁도 하고 뭔가 가격을 낮추고 싶은 마음도 제스랑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삼성전자가 무조건 이뻐서 좋아서 뭐 일식집 가서 회를 먹은 건 아니었다. 네.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SK하이닉스는 3분기 중에 HBM3 12단 제품을 승인을 받고 4분기부터 이제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뭐 3분기에 이제 마무리 짓고 4분기. 근데 이것이 딱 완성되고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이 소위 말하는 공급망과 관련된 협력 업체들 네. 뭐 선정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제품 테스트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 승인 이후에 공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12단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는 올 4분기에는 좀 힘들고 내년 상반기 뭐 1분기부터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하이닉스하고는 계속 뭔가 최소한도 2개 분기 정도에 뒤처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네. 시장에서는 우려한다. 이렇게 해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급을 한다라면은 말끔하게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결국 뭐 여러 가지 AI 시장의 뭐 과열 우려라든가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HBM3 12단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공급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디램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공급량이 13.4%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니까 공급에서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러한 그 전망들이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가격 인상 뭐 디램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뭐 낸드도 그렇고 또 공장도 재고가 다 소진이 되면서 오히려 추가 투자를 삼성도 뭐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청주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것이 늘어간다라는 차원은 반도체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장비 업체들의 어떤 수혜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이제 실적단들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오늘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뭐 한 40조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삼성전자가 63조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6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자리 또 지난 월요일 날 SK하이닉스가 15만 원까지 급락하는 네. 그러한 모습들도 연출됐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 계속 1차 지지와 저항의 그런 가격대들 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한 가격들로 지금 또 회귀되고 있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측을 염두에 둔다라면
이 종목들이 중심을 잡아주어야만 다른 여타 반도체 관련주들도 저점을 잡고 이제 단기 이 급락 이후에 반등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뭔가 추가적인 어떤 이제 모멘텀을 기다리겠죠. 결국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뭐 SK하이닉스 매수를 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매수를 보였던 거에 비하면 그냥 기본 수량 정도만 다시 채워놓고 있는 네.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조금 더 매수해가 더 들어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 쪽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 AI 고점 우려 나와 있었지만 사실 가격 인상, 수요 급증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공급부터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까지 알아봤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하반기 재반등할 수 있을지도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이어서 내일장 체크포인트 바로 알아볼 텐데요. 어제 이제 하락갭 메우기 공방이 예상이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 좀 짧게 남아있긴 한데 계속해서 비슷하게 대응하면 될까요? 금요일이라도 좀 우리도 2666포인트 상단 좀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잠깐 좀 요 그림을 좀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자리죠. 뭐 목요일 날 고점에서부터 금요일 날 개파락 그리고 월요일 날 이런 그 개파락이 연출이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갭을 아직도 우리는 못 메꾸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상단 2666포인트 그리고 2611포인트. 그러니까 2611포인트 위로 올라선 거는 좋은데 네. 이렇게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감소돼 있는 상태 속에서 3일 동안 이런 올라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또 음봉의 도찌가 나왔고요. 어제도 모르긴 했지만은 도찌형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뭔가 이 물량들을 깔끔하게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질 못하고 있다는 네. 거죠.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이 시장의 원흉 중에 하나인 일본이잖아요. 자, 니케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갭을 메꿔버렸어요, 얘는. 그렇죠? 어저께 메꾸고 오늘은 이제 도지형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은 오히려 금요일 날의 저점까지도 다 메꾸는 이러한 양봉들이 이렇게 잘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장이 올라오긴 하지만은 상당히 아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릴 수 있겠고 이 지금 S&P 5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또 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급락이 연출됐던 이 자리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메꿔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만 꾸역꾸역 뭔가 가고자 하는 힘이 있긴 하지만은 약하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내일 하루 쉬어주고 쉬는 동안에 오늘 밤, 내일 밤 미 증시의 동향들 그리고 금요일 날 뭐 잘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한꺼번에 만회가 돼서 2660선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직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리다. 네. 왜 2666이라는 저 하락갭이 메꿔줘야 되냐면 그 자리가 메꿔주고 나서 밀리더라도 덜 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디딤발을 딛고 뭐 2750이 됐든 2800을 됐든 네.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당분간은 비중 조절과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한 방에 뭐 몰빵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 매매를 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움직여 주니까 오늘 예를 들면은 뭐 신재생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도 네. 바로 그렇게 어떤 빈집 공백 상태 속에서 급등도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적도 좀 좋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돼야만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전히 섹터별로 먼저 올라갔거나 그리고 또 실적단이 발표가 되면서 고점권에 있던 종목들은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은 또 지금 계속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반등폭이 반등폭이 미진한 쪽들, 이런 쪽들은 또 되돌림 파동들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IT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라든가 방산, 조선, 제약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한 저가 분할 매수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일정하게 급반등 주면 또 챙길 건 챙기면서 현금 비중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30% 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게 네. 좋다. 이 점을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2차 전지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설비라든가 원전, 로봇 이런 쪽들도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도 종목별로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나오죠. 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큰 무리는 없겠고 또 이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뭐 또 이란과 이스라엘도 뭔가 전면전이 될 듯 하는데 못 되니까 또 전쟁 관련한 종목들은 어제 하루 잠깐 움직였다가 또 오늘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음식료라든가 또는 동해 가스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 또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순서가 돌아올 때 밀릴 때 오히려 저점 매수 급등 나오면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조금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여러분들께 일차적인 분기점 물론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도 있긴 합니다만은 엔비디아 실적이 1차 고비 그리고 2차 고비가 바로 9월 19일, 20일 날 발표되는 FOMC 회의라는 거. 네. 그때까지는 뭐 계속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동향 잘 지켜보시고요. 현재는 공방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비중 조절, 분할 매매가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체크포인트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시장이 오르긴 했는데 참 최근 들어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무료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21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데일리 TV 본사가 있는 서대문역 KG타워 20층에서 선착순 20분만 모시고 1대1로 뭐 특별 과외라고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 고민 같이 함께하면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어떤 주도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공략하는지 그리고 또 현재 구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수요일 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목요일 날 또 공략해 볼 종목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첫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 관심, 참여가 있다면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지금 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예약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20분이 넘어가면 가급적이면 다른 시간대로 또 여러분들 조정을 하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수록 같이 부대끼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도주 공략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리는 이 무료 강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부로 넘어갈 텐데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주간 핫 베스트 5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는 그래도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또 코스닥도 이제 780선에도 바짝 다가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시름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럴수록 또 우리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또 체크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0시까지 장중 실전 매매 방송을 함께 했습니다만은 일요일 날 여러분들 돌아오는 일요일 날 주간 증시 전망대 온라인 공개 방송 매주 일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 여러분들 언제죠? 바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도주 공략 기법과 내일의 공략주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퇴근길 지나가다가 들리셔도 되고요. 또 일찍 저녁 드시고 편하게 여러분들 서대문역으로 오시면 바로 KG타워 20층에서 선착순 20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현장으로 바로 오셔도 되는데요. 무료입니다, 여러분. 전화를 하셔서 예약 가입을 사전 신청을 해 놓으시면 편하게 함께 저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또 계좌 고민들, 또 어떻게 이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또 당장 공략해야 될 종목은 어떤 것들인지 버라이어티하게 1대1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시장에서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흐름들이 나타납니까? 바로 파란 다이아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작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 지준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 3일 동안 이렇게 올라오면서 빨간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종목들이 최소한의 반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나지만은 결국은 아직은 전환되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빨간 다이아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때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한다든가 적극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들. 지금은 좀 소극적인 매수 또는 종목들을 매수할 만한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급할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움직이는 모습들 속에서 또 보면은 바로 제가 지난 7월 29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30일 날 여러분들이 편입했던 한국항공우주.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급등을 하면서 1차적인 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또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이탈가 48,000원을 회수시키지 않으면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이 공략해 나갈 수 있었던 이런 시장의 급등락 속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저항의 자리들을 하나둘씩 돌파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고점대들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지만은요. 오늘 기준으로 58,800원. 직전에 7월 말에 말씀드리고 8월 초에 급등했던 이 모습 이후에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6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방산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또 바로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얘를 중심으로 해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흐름들 속에서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이 종목을 제가 현재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 2022년도 5월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크게 한번 시세를 주고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돌파했다가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 저점도 깨져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지만 쓰리봉의 형태를 보이면서 다시 저점을 형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죠. 그래서 길게 보면
여기 자리가 저항으로 계속 작용이 되면서 일정하게 이 종목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5만 원에서부터 이 5만 5천 원을 장기간에 걸쳐 하단까지 본다라면은 한 4만 5천 원. 2년 이상을 이러한 박스권의 움직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계 물론 레벨업 된 자리가 여기 자리들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예. 5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 이거를 이제 뚫어보기 시작하는 이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길면 길수록 박스가 길면 길수록 추가적인 슈팅이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6만 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6만 원이 돌파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요 그림을 또 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캔들과 함께 같이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급등했던 자리들이죠. 바로 6만 원을 훌쩍 넘어갔던 자리. 그러나 추세 자체는 여기서 꺾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마치 쌍봉을 찍고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저항으로다가 계속 받았던 자리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곧바로 또 다시 되밀리는 이러한 자리들이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었죠. 5만 원 라인이. 캔들은 뭐 순간적으로 이탈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월요일 날 여러분들 이렇게 꼬리 달린 자리를 결국은 돌파해준 다시 되돌려주면서 48,000원 저점 대비 돌려놨다라는 거. 48,500원에서.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 거래량들 외국인 기관들 매수들 들어오면서 슈팅이 쉽게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인 흐름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가장 또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잘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황했다라면은 최소한도 빨간 다이아의 추세는 살아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버텨보는 거죠. 놀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새로운 시세를 연출해 주는 거고 내일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식의 패턴들이 연출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 분할 매도하는 익실현 하시는 거예요. 익실현 하시고 다시 또 재공략하거나 홀딩하는 이러한 자리들. 지금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자리들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들이 이 거래량들이 수반이 돼주니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패턴대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하락 추세는 건드리는 거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다 확인이 돼주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핫한 종목들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신다면 현대로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55,000원 3차 목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카페 24도 2차 목표가 39,000원 제시해 드렸는데요. 37,350원에서 다시 조정 이후에 재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패턴들 다시 한번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삼성 E&A도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안정적인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이격 조정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또 여러분들 이따가 AS를 해드리겠고요.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 아주 혼자서 독야청청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로봇 업체도 인수하면서 현대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군사용 로봇 육군에다가 납품한다는 소식도 들으셨죠. 결국은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민간인 우리 군인들 참 다치지 않고 전투를 하든 뭘 하든 바로 이런 쪽으로 진화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LIG 넥스원도 여러분들 또 앞서가고 있는 로봇 방산 업체다. 이렇게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히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린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이데일리 TV 본사가 있는 KG타워 20층에서 선착순 20분을 모시고 서동구와 함께 세미나 1대1 과외 공부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라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요일 날은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녁 8시부터 주간 증시 전망대 함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0분경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좀 가져온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시간의 특징주들이 다수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3위 종목부터 알아보시죠. 네, KBI 메탈입니다. 이 KBI 메탈 전선주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올 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KBI 메탈 장막판에 실적이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 6,550% 늘었던 상반기 영업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고요. 2위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도 메리츠 금융지주로 실적에 따라 움직인 종목입니다. 현재 시간에 거래에서 2.5% 올라주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상반기 순이익 1조 3천억 원대로 집계가 되면서 반기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상반기 컨콜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밸류업에 대한 공시, 계획까지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LS입니다. LS의 경우에는 올 5월부터 내리다가 이번 달 들어서 좀 반등의 시도를 걸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선 2%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3.5%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LS 그룹주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LS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간 핫 베스트 5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간 핫 베스트 5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5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는데 최근 들어서 좀 우주나 방산 쪽이 많은데요,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마치 뭐 방산 특집을 하는 것 같이. 네, 그렇죠. 예, 세 종목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주도 섹터들이잖아요. sek터 내에서도 주도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현대로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이제 6월 10일 날 전후해서 요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차 상승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아주 안정적인 우상향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같이 급락을 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고 오히려 이 자리들이 지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3일째 이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 오늘 종가는 못 미쳤습니다만은 장중에 54,800원, 55,0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3차 목표가인데 뭐 200원이 모자르는 건가요? 그러나 뭐
돌파는 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3일째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다. 이격도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요일장이 만약에 슈팅이 나와준다라면은 이 115 이상 넘어간다. 그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슈팅이 나온다면 일부 이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또 밑에서 공략하거나 아니면 나는 뭐 5만 5천 원 일단 다 때리고 나올래 하시는 분은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공략을 한 템포 늦췄다가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카페24죠. 카페24의 경우에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로 요 지점들이었습니다. 바로 요 지점에 7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날부터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리고 1차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흔들렸지만 이 저점 잡았고 곧바로 또 복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된 건 아닙니다. 이 모습들을 보시면 단기간에 급등과 급락 이후에 횡보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1차 목표가는 뭐 당연히 돌파가 됐고 2차 목표가를 제가 3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39,000원이 넘어가 준다라면은 이제 이 직전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흐름들 오히려 이제 지금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넥스원을 여러분들께 어저께 뭐 사실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넥스원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단기간에 이렇게 급반등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본격적인 시세를 분출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요 21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22만 원 정도에 안착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나와야만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렸던 1차 목표가 조금 여유 있게 대응을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25만 원 향해서 가는 거니까 만약에 나는 좀 지루한 것 같아 단기간에 접근을 할래 하시는 분들은 뭐 21만 원부터 22만 원 정도는 일부 이익 실현 하시고 그리고 밑에서 다시 또 재공략하는 또 신규 진입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20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항공우주는 했으니까 삼성 ENA를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ENA는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으쌰하고 올라왔다가 이번 구간에서 급락하고 되반등 주는 모습이 지금 약합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에서 이제 혼조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오히려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신규로 진입할 때는 오히려 25,000원에서부터 26,000원 사이 이런 자리를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리스크 관리하는 데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5가지 종목 모두 리뷰를 했습니다. 네, 바로 다시 화면을 통해서 그 가격 전략 확인하시죠. 네, 주간핫 베스트 5 수익률도 알아봤고요. 또 온라인 가령 강연에도 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은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여러분들 오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맞습니다. 네,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이데일리 TV가 있는 KG 본사 타워 20층에서 선착순 20분을 모시고 하니까 지금 예약 접수 하시면 무료로 저와 함께 1대1 특별 과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뵙겠습니다. 네, 8월 22일 수요일에 열리는 이제 7시에 강연이 열리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오늘 서동구 수석님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